효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창조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공부하는 방송, 여러분의 동의 언론사 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사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EBS가 2018년 4월 2일 월요일에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데이 워크홀릭. 인생은 서두르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 이 말은 비폭력이라는 힘들면서 특별한 방법으로 투쟁한 투사이며 무소유를 실천한 정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인데요. 20세기 지도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다면 간디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간디는 영국을 거쳐 남아프리카로 갔다 45살 때 다시 인도로 돌아와 남은 일평생을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쳤는데요. 이후 인도는 독립을 하지만 국민들의 권익과 하층 계급의 인권을 위해 간디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1948년 간디는 힌두교 강신자에게 피살당하는데요. 피살당하기 며칠 전 모든 것을 알고 있듯 친구에게 울지 말라며 당부를 하고 웃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더라도 저렇게 담담하게 웃으며 생을 마감할 수 있나요? 본인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길 바라며 K씨의 담담할 줄 알았어 들려드릴게요. 괜시리 젖어들게 돼. 예를 들면 이별에 넌 아쉬웠던 거 뭐 그런 거 전부 부질없어. 아프지 않고 지나간 몇몇의 이별에 대해 회의감이 나. 허무함은 들지 않았어. 담담할 줄 알았어. 너와의 이별도 그저 그런 이별인 줄만 알았는데 담담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눈물이 흐르고 맘이 먹먹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이별할 땐 을독하게 악역을 맡아왔는데 너는 조금 달라. 모질게 널 보내지 못해. 담담할 줄 알았어. 너와의 이별도 그저 그런 이별인 줄만 알았는데 담담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눈물이 흐르고 맘이 먹먹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난 아직
또 사랑 노래가 어려워 그럴 때마다 널 생각해 그럼 도움이 돼 그거 알아 내 사랑 노래 속에 나오는 게 다 한 사람 다 너야 다 너와의 추억을 담은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파본 게 처음이라 아파도 좋은 이 이상한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그때 만약 내가 너를 붙잡았더라면 너는 지금 내 옆에 있을까 담담할 리 없잖아 내 곁에 없는데 어떻게 난 한순간도 널 못 믿겠어 담담할 리 없잖아 사랑했었잖아 보내줘야 하고 잊어야 하는데 어떻게 담담하겠어 직장인 생존백서. 직장인 생존백서. 매주 찾아오는 이 시간이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회사원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사연들을 읽어보고 간접 경험해보는 것이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사연은 직장 상사 때문에 고생 중인 한 사원의 사연인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기자로 활동하는 사원입니다. 야외 업무를 주로 하는 기자라는 직업과는 상반되게 저는 회사 내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요. 저희 팀의 팀장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부서별로 사무실이 다 따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서 하나하나가 독립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팀장님은 항상 사무실 안에서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사무실이라 해도 좁은 공간인데 저나 저희 팀원들이나 모두 그 욕을 듣다 보니 안 그래도 힘든 출근날 아침에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욕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욕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매일 욕하고 화나 있는 팀장님을 모시다 보니 저희 부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일을 처리하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날로 칼퇴근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저희 부서 막내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아직 막 신입 티를 벗어서 그런지 잔실수가 많은데요. 성격도 순하고 착해서 항상 팀장님의 타깃이 되지만 항상 아무 말 못하고 욕을 엄청 먹고 혼자 자리에 앉아 끙끙대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이 찾아와도 팀장님은 카톡으로 저희들을 들들 볶는데요. 전에 보낸 서류는 정리했냐부터 이건 처리했냐 저건 처리했냐. 정말 한숨만 나오는 팀장님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부장님도 성격이 참 안 좋아서 팀장님이 욕먹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저희한테까지 내리갈굼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저희 히스테릭 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저보다 높은 직급의 상사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전체 팀의 사기가 떨어지고 밑에 사원들은 옴싹달싹 못하고
맘졸이게 되는 게 보통이죠. 그래도 사연자분이 팀장님이 왜 기분이 안 좋으신지 알고 있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 다음에 팀장님이 부장님에게 혼나고 와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 달콤한 초콜릿을 건네거나 아니면 전체 팀 분위기를 올리려 회식을 하자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혼난다면 그 자체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만 만약 제 주변 사람이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하이라이트에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오실게요. 무슨 일이 있냐는 나의 말에 괜찮다며 고개 돌려 너의 눈물 한 방울에 내 하늘은 무너져내려 이렇게 내쉬면 한숨이 내 맘을 찢어 난 나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너는 내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이렇게 날 보며 웃어줘 그 예쁜 얼굴 찌푸리지 말아줘 숨기지 마요 내게 말해줘 아무 말 없이 널 안아줄게 내 품 안에서 네 상처가 아물 수 있게 내 아름다운 것만 담아주고 싶어 예쁜 두 눈에 미소만 짓게 해줄게 그 입술에 난 나의 빛이 될게 그림자가 더 좋아 이제 그 천사 같은 얼굴에 작은 상처 하나도 너에게 생기지 않기를 원해 너의 슬픔조차도 나에게 모두 맡겼으면 해 My baby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너 웃는 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이렇게 날 보며 웃어줘 그 예쁜 얼굴 찌푸리지 말아줘 모두가 떠나도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내 안에서 행복하길 원해 날 지킬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아 내 세상마저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Baby 너는 내게 더 예뻐 그렇게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널 보면 내 맘이 너무 아파 이렇게 날 보며 웃어줘 그 예쁜 얼굴 찌푸리지 퍼펙트 비즈니스. 퍼펙트 비즈니스 오늘의 사업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단말기를 생산하는 회사 닷과 김주윤 대표입니다. 우선 점자 단말기가 뭔지부터 설명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점자 단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 점자 단말기의 가격은 200에서 500만 원대이고 무게는 2에서 3kg으로
아주 비싸고 무거운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을 아무도 가볍게 만들려 하지 않았고 싸게 공급하려 하지 않았는데 김주윤 대표와 함께 총 3명의 20대 청년들이 이를 바꾸려 겁없이 뛰어들게 됩니다. 이들은 이 사업을 단돈 2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2014년에 시작된 연구는 작업실을 구할 돈이 없어 한 대학교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로 빈곤한 상태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작업을 몰두한 지 3년. 3년간의 연구 끝에 타자기 같은 단말기는 27g의 스마트 시계, 닷워치로 변신했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던 가격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제품을 출시하고 공장에서 생산돼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4월달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3개국에 14만 대, 약 300억 원에 가까운 제품들이 선주문되었다고 하는데요. 학우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는 스티비 원더에게도 제품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벅찰 수도 있었지만 김주윤 대표는 냉정하고 차분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을 받고 물건을 파는 사람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상용화하기 전 시제품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후 피드백받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 지금의 닷워치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구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닷패드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김주윤 대표에겐 이 사업이 4번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우상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성공 스토리를 동경해 본인도 창업으로 성공하리라 다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차례 창업을 하면서 사업을 배우고 망해보기도 하며 노숙도 해보며 열정을 불태우고 어느 순간 사라진 열정에 방황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미국에서 우연히 맞닥뜨린 점자 단말기를 계기로 지금의 닷워치를 만들기 위해 시각장애인 분들을 먼저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현재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판매 실적에도 침착하던 김주윤 대표가 가장 가슴 벅찼던 일은 본인이 만든 닷워치로 같은 회사 내의 시각장애인 팀원의 문자를 받았을 때라고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에 동등히 서서 생각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불편하고 비싼 점자 단말기를 썼던 시각장애인분들이 처음 이 제품을 받았을 때 김주윤 대표에게 정말 고마운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의 마음을 담아 라디에 고마워 고마워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곁에서 서툰 나의 걸음을 맞춰주는 넌 내가 왜 또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I wanna thank you and I love you 한마디로 다 표현 못해도 I wanna thank you 고마워 어떻게 더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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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가도 다시 물을 잊어보니 듯한 나를 속에서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그 하나만으로도 내게는 너무 큰 힘이 되는걸 기대어도 좋다고 작지만 포근한 그 어깨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를 난 휴식이 되지는 너 내가 왜 또 여기
you hear something I wanna thank you and I love you 한마디로 다 표현 못해도 I wanna thank you 고마워 어떻게 더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들려주고 싶었어 고맙다는 말 I wanna thank you and I love you 한마디로 다 표현 못해도 I wanna thank you 고마워 어떻게 더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라도 들려주고 You're the only reason I see 처음부터 지금까지 Still the only the reason I live 지금부터 먼 훗날까지 곁에 있어줄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인솔리토 아르바이트. 봄이 한껏 다가옴과 동시에 함께 찾아온 춘곤증 때문에 다들 나른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인솔리토 아르바이트에서는 자도 잠 오는 여러분들을 위해 잠자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나사에서 직접 모집했던 아르바이트인데요. 하는 일은 정말 7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잠만 자면 된다고 합니다. 이 어이없는 알바는 미국 휴스턴 텍사스의 나사에서 3년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장기간 우주여행 시 근육과 뼈의 위축 현상을 알아보려 이 실험을 구상하고 3년간 총 54명의 참가자들의 데이터를 모아 연구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실제 실험 참가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70일 수면에 들기 전 3주간 수면 연습을 하고 70일간 수면 후 신체 활동을 살펴보는데 70일 후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수가 150까지 올랐고 땀이 나고 피부가 가렵고 곧 기절했다고 합니다. 실험 종료 후 몇 주간 각종 실험과 재활 훈련 등으로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1,980만 원으로 저도 처음에 급여만 보고 꿀알바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돈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네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몸이 우선이겠죠.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호텔룸 수면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아르바이트는 호텔룸에 투숙해 수면을 취한 후 자신의 생각들을 블로그에 후기로 남기는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 주로 해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요.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는 이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후기를 올릴 때 핀란드어 외에도 영어와 러시아어로도 후기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내외에도 외국인 손님을 받다 보니 꽤나 까다로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급여는 호텔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니 구하는 호텔들을 잘 찾아보고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춘곤증이라도 수업 시간에 너무 존다면 교수님에게도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신뢰가 되겠죠. 하고 여러분들은 밤에 꿀잠 자고 낮에는 열심히 수업 듣길 바라며 새벽 3시에 꿀밤 꿀잠 들려드릴게요. 촘촘히 쓰는 별 적당한 공기 둘 사이 적당한 온도 이 밤의 끝은 영롱한
우리 학교 교육방송국 DBS에서 제39기 수습을 모집합니다. 18학번 신입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 26일 월요일부터 5월 3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모집 부서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영상기술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상영관 3층 교육방송국에서 해주시길 바라며 면접은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육방송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언론사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와 전화 051-890-1794, 051-890-17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도전과 대학생활의 뜻깊은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기술의 이승엽, 방송의 저 김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동해언론사 방송국의 오후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본 방송국은 효민인의 정사함량과 대학문화의 보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방송, 꿈이 있는 방송, 지성의 소리 DBS가 2018년 4월 2일 월요일에 오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DEBS, 여기는 여러분의 동해언론사 방송국입니다.